매일 밤 당신의 뇌는 영화를 한 편 만듭니다. 감독도 당신, 배우도 당신, 관객도 당신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영화의 줄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간신히 기억나는 장면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요.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학교 교실에 앉아 있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웃고 계시다가 순식간에 낯선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뇌 영상 장비를 갖고 있고 수면의 단계를 분 단위로 쪼개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이 질문 하나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은 대체 왜 꾸는 걸까? 그리고 그 꿈은 정말 무언가를 의미하는 걸까? 오늘 이 질문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을 물음표와 함께 풀어 헤쳐보는 채널 왜 그럴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우아한 품위와 인격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꿈에 대해 과학이 밝혀낸 것과 밝혀내지 못한 것, 그리고 왜 못 밝혀냈는지까지 여러분이 가진 거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미스터리의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이 꿈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뇌는 그냥 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순간에는 깨어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수면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얕은 잠인 1단계와 2단계, 깊은 잠인 3단계, 그리고 가장 독특한 단계인 렘 수면, 영어로는 REM, 빠른 안구 운동이라는 뜻이죠. 이 렘 수면 단계에서 우리 눈은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고 뇌파는 거의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꿈의 대부분은 바로 이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1953년 시카고 대학의 유진 아세린스키와 너세리얼 크라이트먼이 이 렘 수면을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꿈의 비밀을 풀 열쇠를 찾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7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그 열쇠는 아직 자물쇠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렘 수면에서 꿈을 꾼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왜 꾸는지, 그 내용이 왜 그런 식인지 여전히 안개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흔한 착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꿈은 렘 수면에서만 꾼다고 알고 계시죠? 사실이 아닙니다. 비렘 수면 단계에서도 꿈을 꿉니다. 다만 렘 수면의 꿈이 영화 같은 생생한 스토리라면 비렘 수면의 꿈은 흐릿한 사진 한 장에 가깝습니다. 이것만 봐도 꿈이라는 현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감이 오시는가요? 과학이 수면의 구조는 정밀하게 해부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꿈이라는 현상을 해부도를 그리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꿈을 설명하려는 과학 이론들, 그리고 그 이론들이 왜 서로 싸우고 있는지입니다. 꿈의 의미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싸움은 프로이트에서 시작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꿈은 억압된 욕망의 위장된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건 실은 무의식 속 불안의 상징이고 물속을 걷는 건 감정적 압도의 은유라는 식이죠. 한 세기 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이 관점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977년
하버드 대학의 앨런 홉슨과 로버트 맥카틀리는 활성화 합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통렬합니다. 꿈에는 숨겨진 의미 같은 건 없다. 뇌가 안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대뇌 피질이 억지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에 고양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고양이가 키보드 위를 마구 밟아서 글자가 찍힙니다. 의미 없는 글자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뇌가 그걸 보고 무의식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뇌가 무작위 신호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본능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꿈에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허무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활성화 합성 이론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만약 꿈이 정말 무작위 신호의 부산물일 뿐이라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한 종류의 꿈을 꿀까요? 추락하는 꿈, 쫓기는 꿈, 이빨이 빠지는 꿈, 시험에 늦는 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꿈을 꾼다는 것. 단순한 무작위 노이즈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핀란드의 신경과학자죠. 안티 레번수호가 제안한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입니다. 레번수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꿈은 뇌가 돌리는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맹수에게 쫓기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했던 시절, 꿈은 그런 위험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실제 상황에 더 잘 대처해주는 진화적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처럼 위협적인 내용의 꿈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름 꽤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이 이론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지난밤 꾼 꿈을 떠올려 보세요. 맹수에게 쫓기는 꿈이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잊어버린 약속 때문에 허둥대거나 이상한 건물을 헤매거나 오래전 친구와 뜬금없는 대화를 나누는 꿈이었을 수도 있죠. 위협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이런 일상적이고 기묘한 꿈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프로이트는 꿈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고 홉스는 의미 따윈 없다고 했으며 레번수어는 진화적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이론 모두 꿈의 어떤 측면은 설명하지만 어떤 이론도 꿈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바로 과학이 꿈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을 다룹니다. 뇌파 측정할 수 있죠. 안구 운동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혈류량 뇌 영상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꿈의 내용은 어떤가요? 꿈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하늘을 나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건 그 순간 당신 내에 어떤 영역이 활성화됐는지 관찰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느낀 바람의 감촉, 아래를 내려다 볼 때의 그 아찔함, 또한 자유로움의 감정, 이런 것들은 어떤 기계로도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감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퀄리아, 주관적 체험의 질적 측면이라는 뜻이죠. 과학은 뇌의 하드웨어는 분석할 수 있지만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꿈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내용물, 즉 의미는 직접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극장 밖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장 안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고 여러분은 밖에서 관객들의 뇌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포 장면에서 뇌파가 요동치는 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기록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영화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관객에게 영화 끝나고 나와서 줄거리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건 관객의 기억과 해석이 섞인 이야기이지 영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꿈 연구가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꿈을 직접 녹화하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2013년 일본 교토의 ATR 연구소에서 뇌 활동 패턴을 분석해 꿈의 시각적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꿈의 아주 거친 윤곽선을 추측한 수준이었지 꿈의 서사나 감정, 의미를 해독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심각한 방법론적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왜곡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꿈이 선명한데 5분만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지죠. 연구에 따르면 꿈 내용의 약 95%는 기상 후 몇 분 안에 잊혀집니다. 과학자가 피험자를 깨워서 어떤 꿈을 꿨어요?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이미 깨어난 뇌가 재구성한 버전이라는 거죠. 꿈 그 자체가 아니라 꿈에 대한 기억의 해석인 거죠. 이건 마치 범인을 직접 본 게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범인의 얼굴을 그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목격자 증언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는 수많은 심리학 연구가 증명하고 있고요. 과학이 꿈의 의미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건 과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꿈이라는 현상 자체가 과학의 표준 도구로는 잡히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학이 이 벽을 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최전선의 연구들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 중 하나는 자각몽, 즉 루시드 드리밍을 활용한 연구입니다. 자각몽은 꿈을 꾸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상태입니다. 독일의 미넨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실험을 했는데요. 훈련된 자각몽 경험자를 대상으로 꿈속에서 미리 약속한 안구 운동 신호를 보내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의식이 들면 눈을 좌우로 3번 움직여라 이런 식이죠. 놀랍게도 피험자들은 꿈속에서 약속된 신호를 실제로 보냈고 연구진은 이걸 실시간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닫힌 세계와 깨어있는 세계 사이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소통의 다리가 놓인 거죠. 2021년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렘 수면 중인 피험자에게 간단한 수학 문제를 소리로 들려주었더니 꿈속에서 그 문제를 풀고 안구 운동으로 정답을 전달한 겁니다. 꿈꾸는 뇌가 외부 세계와 양방향 대화를 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하지만 이 연구들도 꿈의 의미 자체를 해독한 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거지 꿈이 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하진 못했으니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접근법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꿈 연구입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꿈 일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꿈을 꾸는지, 특정 트라우마 경험자들의 꿈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이런 연구들은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꿈과
깨어있는 삶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의 비유가 가장 적절합니다. 신경과학자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며 이건 기둥이다라고 하고, 진화심리학자는 코를 만지며 이건 호수다라고 하고, 정신분석가는 꼬리를 만지며 이건 밧줄이다라고 합니다. 모두 코끼리의 일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지만 아무도 코끼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학이 꿈의 의미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꿈이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의식이라는 미스터리의 가장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38억 년 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고 수십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원자보다 작은 입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 생생한 영화의 의미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역설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뇌가 자기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연구자 로버트 스틱골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 더 나은 질문은 꿈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이 관점에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꿈의 의미를 해독하려고 애쓰는 대신 꿈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 최근 연구들은 꿈이 감정 조절, 기억 통합, 창의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증거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꿈이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꿀 꿈은 프로이트의 말처럼 억압된 욕망의 암호일 수도 있고, 홉슨의 말처럼 뇌의 무작위 잡음일 수도 있고, 레본수어의 말처럼 고대의 생존 훈련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맞을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여러분의 뇌가 매일 밤 눈을 감은 채로 거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은 아직 그 작업의 매뉴얼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한 페이지씩, 한 실험씩, 조금씩 그 비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학은 수면의 구조를 정밀하게 밝혔지만 꿈의 내용과 의미는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거죠. 둘째, 여러 이론이 꿈의 일부를 설명하지만 어떤 이론도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며 그 이유는 꿈이 주관적 경험이라는 과학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셋째는 꿈의 의미를 묻기보다 꿈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더 나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침대 옆에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 두시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초 안에 기억나는 꿈의 조각을 아무거나 적어 보세요. 단어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걸 일주일만 해보시면 놀랍게도 꿈을 기억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뇌가 매일 밤 만들어내는 그 영화를 비로소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련된 내용에 궁금하신 주제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또 다른 일상 속에 숨겨진 모든 물음표가 짜릿한 느낌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는 궁금함과 호기심의 채널 왜 그럴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